안녕하십니까.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1차 공직후보 검증토론회. 오늘은 제주시 1도 2동에 입후보하겠다는 박건도 예비후보자를 모시고 토론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운영위원 고재량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지하게 떨린데 잘 해보겠습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정치연대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검증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해를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예비 입후보 예정자 이렇게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서 그냥 제가 후보라고 이렇게 칭하면 입후보 예정자를 칭함을 미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증 토론회는 그 도지사 후보로서는 먼저 전번 주에 박찬식 후보님께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도의원 후보로 박건도 후보님을 토론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에서 내년도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라고 후보 출사표를 내신 분은 도지사의 박찬식 후보, 그 다음에 도의원의 박건도 후보, 양영수 후보 이렇게 세 분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지금 이 토론회는 유튜브 생중계와 온라인 줌으로 회원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여기 계신 패널뿐만 아니라 회원분들께서도 후보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잘 지켜보시다가 이게 궁금하다 하시면은 질문할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 진행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도 2동 출마 예정인 박건도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두 분의 패널님을 모셨는데요.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김현지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검증 토론회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의 모두 발언, 야심찬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의 패널의 질문의 시간들, 그리고 회원님들과의 질문과 답변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후보의 마지막 발언을 듣는 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패널 분들은 그 질문을 준비하시는데 먼저 후보자 자질 검증에 관한 질문 2가지, 그리고 정책 검증 질문 2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자유 질문 2가지, 이렇게 총 6가지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중간중간 보면서 세부적인 것들은 다시 조율하면서 또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뜨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두두둥 기대하십시오. 자, 그러면 시작하면서 우리 1도 2동 도의원 후보에 참여하시겠다는 박건도님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가치 회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저는 박건도라고 합니다. 제주가치 회원 여러분께는 아무래도 사무처장으로서 인사를 드리다가 오늘은 조금 다른 역할로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1년 제주에서 나고 자란 청년으로서 지난 30년의 정치를 평가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30년을 그려나가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지난 30년의 정치는 제주를 개발하는 정치였습니다. 그 결과 개발이익은 소수의 자본 그리고 정치 기득권에게 돌아가고 우리 도민에게 돌아온 것은 똥물의 악취 그리고 주차난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과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로는 도민들이 이렇게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돌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19와 그리고 기후위기, 그리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같은 이런 전 지구적인 위기가 제주에 닥치고 있는데 지금의 정치로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 정치를 교체하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기존의 정치인님들
지금 떨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야심찬 청년이 정치를 시작해 보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야심찬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패널님들의 따뜻한 질문들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님의 자질 검증에 대한 질문을 각각 2가지씩 해주실 건데요. 어느 분이 먼저 할까요? 예, 뭐 저부터 할까요? 네, 그러면 좌광일 사무처장님이 먼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뭐 이런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건도 후보와는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만 이렇게 후보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최대한 공정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말씀하신 대로 청년 정치가 이렇게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표의 30대인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새로 선출되면서 청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박건도 후보도 역시 올해 만 30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 정치를 이렇게 표방하고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님이 꿈꾸는 청년 정치의 이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향점은 무엇인지 덧붙여 질문한다면 일각에서는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너무 일찍 이렇게 도전하는 거 아니냐, 경험과 연륜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렇게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청년 정치에 대한 지향점이나 이상을 이제 여쭤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어쨌든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대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의회의 구성이 도민의 구성과 상당히 닮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제주도의회의 구성을 보시면 20, 30대 청년은 한 명도 없고, 그리고 40대 의원님도 이제 딱 2명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1명의 의원님들은 전부 50대 이상이라는 말씀인데요. 물론 이제 뭐 나이가 많다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민 사회의 구성과 닮은 사람들이, 이웃들과 닮은 사람들이 의회에서 그 사람들의 삶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꼭 제가 이제 청년들만을 대변해서 청년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청년으로서 이제 앞으로 제주에 오래도록 살아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 사회를 바라보고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렇게 밖에서 보기에는 뭔가 미숙하고 경험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그러한 것들을 이제 문을 열어 나간다면 다른 청년들과 함께 더 이제 제주의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청년 정치를 하겠다라고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린데 왜 지금이냐라고 이제 여쭤보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지난 제가 1991년 제주개발특별법이 제정되었을 때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제주의 개발 퀴즈 아니면은 국제자유도시 퀴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30년 동안 개발,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함을 이제 명분으로 한 개발들이, 그러한 개발 이익들이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한 지금의 현실, 그리고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현실은 상당히 제주 사회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내년 선거에서 그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그거를 목도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 전환의 과정에서 제가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른들이 다 같이 귀에 잘 새겨드려야 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정치를 열어보겠다라는 첫 질문에 중요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현지 대표님께서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우선 내년 지방선거에 저희 제주가치에서 무려 청년 후보를 이제 도의원으로 이렇게 낸다고 해서 제 주변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었어요. 응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어 주신 그 용기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 박건도 후보님께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도 좀 준비를 해서 왔으니까 잘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그동안 제주 사회에서 청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어요. 제주 청년 사회적 협동조합, 청년 매거진, 제주 주민자치연대 2030 위원장, 지금 현재 제주 청년 커뮤니티 공간 걸어서 4층, 4.3 기념사업위원회 청년위원장 등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주체적으로 해오셨는데요.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운 점들도 많이 겪으셨을 거고 또 포기하고 싶은 것들도 많았을 거고 한계에도 많이 부딪히셨을 텐데 저는 후보님의 이런 이력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올 수 있었을까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후보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꼭 지키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이렇게까지 노력해 온 그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91년에 제주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소위 말하는 탈제주를 해서 이제 외지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이제 제주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고 고향인 제주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저는 제주에서 그냥 딱 그 한마디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제주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주체적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제주에서 주체적으로 사는 것, 그리고 제주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제주에서 살아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제주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 이렇게 상황들을 보니 그러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 그리고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기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꿈을 펼쳐나가기에는 부족한 인프라들이나 아니면 그런 관계망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한계로서 다가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제주에서 살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동료분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청년들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제주에서 살아나갈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어떤 작은 모임으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단체로 만들어지고, 뭐 법인, 뭐 이렇게 하면서 제주에서 이미 활동하고 계시던 그런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이런 선배분들도 만나게 되면서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김현지님의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그동안에 청년 시절에 활동을 이어왔냐 이러한 질문에 너무나 어찌나 멋진 대답을 하셨습니다. 본인도 인생의 주인이고 싶고 옆에 있는 내 동료들도 인생의 주인이게 하는 그런 재주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인생의 주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찡한 대답. 첫 질문에 벌써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질문은 좀 부드러울 수 있어요. 후보님. 두 번째 질문부터는 예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여전히 자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좌광일 사무처장님, 두 번째 질문 이어가 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도의회를 민의의 전당, 뭐 도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지금 도의회,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도의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어떤 도의원이 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도의회가 자본, 권력, 기득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도민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구성, 도민사회를 닮은 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본적이고 당연한 원칙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의 제주사회의 정치, 그리고 제주사회 의회 구성과 의원들의 활동을 보자면 아직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한계를 저도 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수의 도민들을 대변하는 정치, 뭐 권력이나 아니면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만약에 어떤 도의원이 되고 싶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제 지난 30년의 제주의 정치를 평가하고 그리고 다음 30년의 문을 열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을 열면 뒤에서 이제 더 많은 청년 의원들이 도의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가면서
저 사람이 되게 원래 정치라는 게 되게 진부하고 재미없고 딱딱한 건 줄 알았는데 되게 재밌고 뭔가 도민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고 보람차게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혼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이제 청년들과 함께 도의회에 들어가서 제주 사회를 확 뒤집고 싶습니다. 네, 확 뒤집고 네, 싶으시답니다. 사실은 정치가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나하고는 좀 먼 것 같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이러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정치인일 수도 있고 내 친구가 정치일 수도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렇게 필요한 정치 꼭 올바른 정치 이런 길을 열어주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데 또 좋은 당신의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지님 이어서 질문 부탁합니다. 네. 지금 현재 도의회에 43명의 도의원이 계신데 그중 20, 30대 의원은 단 한 명도 없고 40대 의원도 겨우 2명이다라는 지적을 늘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2030 세대를 대표하는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현상이 제주 사회에 이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지금 박건도 후보님 같은 그런 생각을 갖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제주 정치에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도의회에 청년 의원이 없다, 이제 20, 30대 의원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의기관의 구성을 도민사회 비슷하게 구성을 하자. 그건 어떤 세대만의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도의회의 성별 구성을 보더라도 43명의 도의원 중에 7명을 제외한 도의원분들은 다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인 의원이 7명만 있기 때문에 전혀 도민사회에 닮아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이제까지의 정치에서 대변되지 못했던 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청년 정치를 내세우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20, 30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찾아서 하겠다라는 또 취지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저도 이제 선거를 준비하고 고민하고 결심하면서 여러 가지 장벽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뿌리 깊은 양당제 정치 안에서 그 양당제가 대변하지 않던 도민들을 대변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고민을 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되게 좀 어려운 구조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선거제도라는 부분들을 많이 개혁을 하면 지금의 정치에서 좀 더 기회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예를 들어 진보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그러한 지지를 10% 받는다 치면은 국회로 따지면 300명 중에 30명의 의원이 있어야 이제 마땅한 것인데 지금은 아무리 양당제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민의조차 지금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선거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청년들이 많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고요. 저도 이번에 결심을 하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부분이 이번에 이제 광역 기초의원도 그 후원회를 결성해서 그 선거 비용 제한 총액의 절반까지는 이제 후원을 받을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축적해놓은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청년들이 진출하기에 좀 더 고민을 덜어주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선거 제도나 이런 것까지 이미 관심을 갖고 정치에 시작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시는 것 같아요. 질문을 쭉 이렇게 답변을 듣다 보니까 아마 그 유튜브나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회자지만 잠시 질문을 하나 던지겠는데요. 도의회의 구성원이 도민사회와 닮아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지금 두 번째 하셨거든요. 도민사회와 닮은 구성원이 의원 활동을 이렇게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도민사회와 닮아 있다라는 것들은 혹시 후보님은 어떤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잠깐만 말씀 주시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도민사회의 구성과 닮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취지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주주민자치연대와 같은 그런 자치, 주민들의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와 같이 저도 참여해서 이제 활동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 대의제라는 것을 사실상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이제 도민들, 다양한 유권자, 다양한 국민,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닮아 있고 자기의 삶 바운더리 안에서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장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 청년이 16만 명이 넘습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20%가 넘는 비율인데, 그렇다면 도의회에 20%가 청년이 들어가야 그러면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여성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뭐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 정치에서 대변되지 못했던 분들이 직접 정치로 진출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에 각자가 정치 분야에서도 또 대변할 수 있는 또 정치인들이 또 정치 구성원에 함께하고, 이렇게 하면서 구석구석 누구나 존중받고 이렇게 이런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걸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주가치 회원들이 보고 계십니다. 잘 보고 계시죠? 네, 이번 질문을 한 번 더 하고요. 이번 질문이 끝나면 회원분들의 하고 싶은 질문을 받아보려고 해요. 후보의 자질 관련 질문이나 아니면 정책 관련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거니까 지금 패널 분들이 한 번 더 질문을 할 때 고민하셨다가 손을 들면 줌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에 통해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크게 딱 나타나면 내가 질문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알아보시고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보 자질에 관한 질문을 쭉 패널 분들이 두 개 이렇게 해서 쭉 4개를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두 부분 더 가야 돼서 후보님은 또 긴장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번에는 후보자의 정책 검증에 대한 질문을 2가지씩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광일 사무처장님 어차피 시작하셨으니까 이번도 먼저 부탁드립니다. 후보님의 공약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그 노키즈존 방지 조례라고 있더라고요. 이걸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 노키즈존, 좀 어려운데 단어가, 그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뭐 식당이나 뭐 카페 뭐 이런 데를 이렇게 일컫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데가 이렇게 제주 지역에도 이렇게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겠다. 그래서 노키즈존 방지를 약속하는 식당이나 카페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노키즈존 업체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좀 골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키즈존을 놓고 지금 그 영업의 자유 보장이냐 아니면 평등권 침해냐, 이런 찬반 논란이 굉장히 이렇게 첨예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대화나 토론, 어떤 공론의 장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어떤 이렇게 법적인,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노키즈존 업체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규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방안인지 이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그 제주가치 그 공직 후보 신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공약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검증과 연구와 시민들을 만나면서 이제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성된 구체적인 공약들은 이제 만들어지는 대로 이제 제주가치 회원분들과 그리고 도민분들에게 이제 공개를 하고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1도 2동 주민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좀 다듬어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노키즈종 방지 조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저희 동생이 2살 터울 여동생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지금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제 2살이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SNS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제 주말이 돼서 그 조카를 데리고 어디 맛있는 걸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갈 수 있는 식당이 없다. 4시간 동안 검색을 해서 겨우 찾아서 갔다 왔다.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키즈존인 그러한 식당들도 많이 있고, 식당에 가더라도 그러한 이제 영유아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메뉴가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1도2동, 제가 살고 있는 1도2동 같은 경우는 또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도 많고 카페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그 저희의 지역구, 그러니까 1도2동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되게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주민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좀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오히려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는 그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방을 한 구석에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같이 놀면서 와서 놀다가 와가지고 밥 먹고, 놀다가 밥 먹고, 이러한 좀 식당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생긴 지 오래된 식당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노키즈존이 아니고 예스키즈존을 좀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과의 더 여러 가지 대화와 그리고 의견 수렴이 있어야겠지만, 그런 거를 조례로 만드는 것도 한 가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게 어쨌든 저도 이게 같은 생각인데요. 국가 그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런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런 이렇게 의의 제기가 있어가지고 진정서가 이렇게 갔었죠. 제주의 한 레스토랑에서 이제 아이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리고 부모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거기서 이거는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가지고 시정 공고 이렇게 내렸는데, 그게 물론 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이를 이유로 이렇게 차별하는 거에 하는 행위는 당연히 저는 이렇게 반대를 하고요. 차별보다는 어쨌든 이제 포용을 해야 되죠. 배제보다는 포용을 해야 되고, 이런 그 정책적 그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이걸 과연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반대쪽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건데, 페널티가 벌칙을 정하는 거잖아요.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어떤 이렇게 제도적 장치보다는 저는 이게 사회적 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떻든 뭐 토론이나 대화, 뭐 이렇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제를 좀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어쨌든 이게 어떤 행위를 규제하는 거는 이렇게 뭐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흡연을 금지하잖아요. 어디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흡연을 금지하는 건 이렇게 가능한데, 흡연자 출입 금지 이런 건 없잖아요. 흡연을 한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는 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거는 이제 그럼 뭐 이렇게 뭐 소랑 금지, 예를 들면 뛰어다니는 금지, 뭐 이런 행위 자체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구를 넣어서 이렇게 방지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법적인 장치를 통해 가지고 뭔가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과 그리고 이제 저강일 처장님과 같은 그러한 이제 자치 정책이나 이런 전문가분들의 이제 더 조언을 통해서 다듬으면서 도민들에게 공약을 더 공개하고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연환경 분야에서는 출입 금지,
엄청 많은데 예, 차별해서 출입금지, 뭐 행위금지 이거는 어쨌든 조심스럽게 정책들을 마련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아까 방금 했듯이 자신이 패널이 한 질문이 한 번 더 질문을 더 하고 싶다 하면 후보 답변 후에 한 번 더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김현지 대표님 질문 이어가 주십시오. 네. 물론 지금 정책 검증에 관한 질문하는 시간이지만 저는 그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한테 박건도 후보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좀 모아왔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후보라고 한다면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기성세대 후보 중에서도 청년에 관한 이제 목소리를 내는 후보도 청년 후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수많은 후보들 중에, 그 의원들 중에서 청년인 후보, 그 두 가지 중에서 박건도 후보가 말하는 청년 후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청년들의 소리를 내는 후보가 된다면 그 청년들의 의견을 어떻게 모아 나갈 것인지 좀 구체적인 얘기가 듣고 싶고요. 또 꼭 청년 후보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어떤 건지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의 소리를 내는 청년 후보인지 아니면 수많은 의원 중에 이제 한 명의 청년인지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년 세대만을 대변하기 위해서 제가 출마를 결심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세대,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 정치가 저를 대변해주지 못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동료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못했다. 그리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많은 분들이 기존의 정치에 대변되지 못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모두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그러면 모아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미 아까 김현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제 지난 20대 동안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고민들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제도로 만들어보는 경험이라든지 뭐 단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공동체로 풀어나가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청년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는 이제 형성된 여론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이제 개인의 고민으로만 지금 담아두고 계신 청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형성된 여론과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뭔가 펼쳐나갈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제까지 펼쳐나갔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이제 제도정치 안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장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2016년에 제주청년 기본조례가 제정이 돼서 거기에 청년 참여기구라고 하는 제주청년 원탁회의가 구성이 됐습니다. 1년에 한 50여 명의 청년들이 그 기구에 참여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주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이제 스스로 정책도 만들어보고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상 그 참여기구가 참여에만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만든 정책들, 그리고 이제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라 라고 이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제 도의원이 가서 그 만드는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같이 함께 하면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행정에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제가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후보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청년 후보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전 없다고 생각하지만 청년 후보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연결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는 이제 청소년, 영유아 세대와 그리고 이제 중장년 세대, 노인 세대들의 중간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생, 조카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세대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대와 시대를 연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이제 저희 조카와 같은 경우는 2살인데 지금 스마트폰을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사진을 확대해서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줌회의 이런 거는 아예 상상도 못 하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뭐 고학년쯤 돼서 컴퓨터를 만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어른들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고, 이제 태어난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것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소외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결해주고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리 보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아마도 기대 수명까지 살린다 치면 앞으로 50년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오래도록 제주사회에 살 거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사회를 진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예민하게 감각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소리들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청년 후보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님 혹시 더 묻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까 아니. 그 질문에 대해 답변에 대해서 아니요, 다음 질문에서 이어서 또 이어서 하겠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토론회 사회를 보면서 보니까 오늘 패널 분들 진짜 잘 모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지님은 청년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또 후보님한테 질문이 또 예리하게 하시고, 우리 그 사무처장님은 또 이렇게 먼저 산 선배로서 형님으로서 또 후보님한테 뭔가 따뜻한 어떤 조언 같기도 하고, 토론 같기도 하고, 이러한 토론회가 따뜻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 좋고요. 네, 그다음 이어서 자광일 사무처장님 또 정책 검증 질문 네. 하나 더 해주십시오. 좀 눈길을 끄는 공약 중에 하나가 그 반값 동네 공공택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있어요. 그 1도 2동 지역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인제 사거리까지 가야 되고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택시를 도입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게 도입된다면 뭐 제주 최초의 공공택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수혜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 그러니까 1도 2동 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인지, 그리고 아니면은 제주도민이나 관광객도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택시가 1도 2동 을 지역에만 운행하는 택시인지, 그리고 택시를 탔을 때 이게 1도 2동 을 지역을 벗어나면 반값 택시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이 필요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또 다른 지역과의 또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는데, 또 이런 것들, 그리고 제도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매우 디테일한 질문을 주셔서 상당히 예리하게 마음에 박히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듬어갈 시간들이 충분히 있고 그런 걸 다듬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반값 공공택시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1도 2동에서 5살 때부터 계속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초중고등학교도 버스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경험들을 했었는데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꼭 자가용을 가져야만 이동을 할 수 있는 좀 그러한 동네다라는 인식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반드시 좀 해결하고 싶다라는 그 원래 동네에 살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게 아이디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도 2동 을 지역구는 인제사거리를 기준으로 한라산 방향이고, 그리고 1도 2동 갑 지역구는 인제사거리를 기준으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중교통 버스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버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제사거리에나 가야 거기에서 뭐 동일주로 가고 서일주로 가거나 아니면 또 제주 곳곳으로 가는 버스들을 많이 탈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그 거리가 상당히 좀 멀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날씨가 덥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도 힘들었지만, 사실 1도 2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인구나 젊은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노인 인구가 또 많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예를 들어 병원에 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뭔가 되게 모세혈관처럼 촘촘하게 동네에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요즘에 어떤 전동 킥보드나 이런 것들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은 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동네에서는 공공택시, 이 구역을 정해놓고 그게 이제 1도 2동 을이 될지, 뭐 1도 2동 전체 지역이 될지, 그것들은 좀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 지역 안에서 다니는, 그 지역 안에서라면 도민 누구나, 관광객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택시를 한번 고민해 그 봤습니다. 안에서만 운행하는 택시를 얘기하는 네, 겁니까? 네. 그 1도 2동 아니 1도 2동을 벗어나면 이용할 수 없는 택시. 그 아마 루트를 이렇게 정해서, 구역을 정해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시간이 있으니까 모자란 건 채우고 넘치는 건 또 덜어내고 이러면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진이 패널 네, 이어가 주세요. 질문. 네. 사실 지역구 도의원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주 전체를 위한 일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주도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정치 제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당선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그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세 가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한 가지는 일자리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거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평등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 문제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국제자유도시처럼 이제 제주에서 계속 그러한 관광 개발을 통해서 어떤 리조트라든지 뭐 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3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왔는데, 지금 제주의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상당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가장 불안한 일자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제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모든 친구들의 목표가 사실 탈제주였던 걸 이제 김현지 대표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탈제주에 성공해서 인서울에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성공한 삶이 되고, 그렇지 않고 제주에 남아있는 청년들은 뭔가 낙오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문제, 일자리 문제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거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제주에서 아파트 한 채가 13억에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아파트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정말 높고, 이제 사드 이후에 중국 관광객이나 아니면 중국 자본이 이렇게 끊겼을 때 뭔가 부동산 가격 증가율이 좀 침체되었다가 요즘에 다시 또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집을 살 수가 없다. 아까 이제 일자리 문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을 살아서 그 돈을 모아서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문제들의 어떤 총체적으로 이제 불평등 문제. 제주에 이제 부모님들이 집이 여러 채 가진 부모님들에서 태어난 이제 청년들은 뭐 그거를 물려받아서 뭐 이렇게 좀 안심하고 뭐 결혼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음 생애 다음 스텝들을 밟아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청년들, 그렇지 않은 또 시민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점점 이제 꿈을 꾸기는커녕 점차 이제 절망에 빠져들고 있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 불평등 문제 세 가지를 꼽고 싶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모든 정책의 관점 자체를 좀 바꾸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제주도의 정책은 저는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제주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하고 더 많은 자본들이 오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로 중심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 노선이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아까도 그렇게 주거단지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노선이 없어서 이렇게 불편하다는 것은 그 버스 노선 자체도 관광지들을 중심으로 관광지들을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의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주민의 삶 중심으로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 운동 이런 것들을 좀 펼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거의 토론회가 반 이상을 넘겼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패널 분들이 질문을 잠시 멈추고요.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회원님들이 우리 후보에게 질문할 게 있는지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자꾸 후보 하는데 그 후보는 입후보 예정자를 줄여서 얘기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제주가치 회원님들 중에서 우리 박건도 1도 2동 제주도의원 출마 예정자에게 하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이 없다는 거는 두 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네, 한 가지 이유는 후보자가 너무 대답을 잘해가지고 더 이상 들을 게 없다. 네, 이거고요. 두 번째는 패널 분들이 이미 제 질문을 잘해가지고 더 이상 할 질문이 없다. 이건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다고 줌 건너편에서 다 대답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질문 또 자유질문이 이게 예리할 수 있어요. 이제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하반기에 들었다고. 자, 그러면 이어서 자유질문을 이어가겠고요. 혹시 지금 줌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은 이 자유질문 이후에 한 번 더 질문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준비되시면 꼭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이렇게 딱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질문에 들어가 볼게요. 네, 자광일 사무처장님 자유질문 두 개 더 해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묻을게요. 1도 2동 갑, 을 선거구가 있잖아요. 그쵸? 두 개 선거구인데, 네. 지금 아슬아슬해요. 인구수가. 이렇게 통폐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왜냐하면 도의원 증원이 안 될 경우에, 국회에서 증원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도의원 증원이 안 되고 통폐합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실 거죠? 네, 당연히 출마를 할 겁니다. 예. 통폐합이 되거나 더 쪼개지거나 상관없이 출마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구도는 3파전이 예상이 됩니다. 후보님을 포함해서 민주당에서는 김희연 의원이 사선 도전이 좀 유력한 상황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임문범 전 도의원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대 후보들에 비해서 어쨌든 박 후보님은 정치 신인이지 않습니까? 새내기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지역구에서 아직 인지도도 부족하고, 조직력도 아직은 미약한 상황이겠죠. 예. 그리고 소속된 정당 역시 거대 양당에 비해서는 지지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이런 약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필승 전략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청년 정치인이고 그리고 진보 정당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한 필승 전략은 제주도에 도의원 지역구가 2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붙게 될 지역구에 이제 출마를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은 각오를 또 하셔야 될 게 29개의 지역구 중에 하나의 지역구가 아니고 이제는 시대와 시대가 붙는 전도적인 그러한 경쟁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구 안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전 도민이 지켜보는 경쟁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구를 아주 선거 흥행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한번 붙으실 후보님들께서는 각오를 단단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자, 김현지 대표님 이어가 주세요. 네, 이제 이렇게 출마 후보 등록도 하고 또 여러 고민하면서
직접 일도이동 지역을 많이 둘러보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거기 이제 그 현장에서 다녀보고 주민들과 소통을 해보면서 좀 최근에 새롭게 생긴 어떤 관심사, 어떤 문제거리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동안은 어떤 지역 중심의 활동도 있었지만 다른 청년 세대 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그리고 시민사회의 시민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활동들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좀 한계점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생각이 비슷한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었다. 하지만 이제 출마를 결심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을 또 만나고 대면하고 또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의 정치가 대변하지 않았던 시민들을 대변하겠다. 그러니까 소외된 목소리들을 제가 찾아가서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요즘에 또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그러니까 소외된 목소리, 그동안 대변되지 못했던 목소리들도 다 하나같이 달라요. 네, 그게 이제 하나의 목소리가 또 아니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좌광일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약을 만들거나 이럴 때 주민들과 더 대화하고 토론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빨리 정착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그래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듣겠다고는 하고 뭐 대변하겠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국에는 시스템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자유질문이니까 이어서 저강일 차장님. 좀 명료하게 좀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 명료하게 왜 박건도 후보를 선택해야 되죠? 왜 박건도여야 합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에 뉴스 기사를 보면서 최근에 비자림로를 강행해야 한다고 도의회의 다수의 민주당 의원님들을 포함해 26명이 서명을 했고 그리고 오등봉공원 요즘에 대장동하고 이제 비교가 되면서 공원에 아파트를 짓고 민간 특례를 줘서 아파트를 짓고 이제 거액의 수천억에 달하는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정치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치로는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런 대규모 개발 사업에 별로 관여가 되어 있지 않고 전혀 이제 저하고는 딴스한 이야기인데 이런 사람들이 도의회로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앞장서서 문을 열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까지 제주에서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뭐 뉴질랜드라는 나라에서 유학도 하면서 그 사회에서 공부하고 배운 정책들을 활용해서 앞장서서 그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박건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건도니까 선택하라는데요. 네. 이어서 자유 질문 김현지 대표님 이어가 주세요. 네. 지금 박건도 후보님 여기까지 오시는 과정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 지금 뭐 소수 정당으로 출마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저광길 사무처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조직도 없고 어떤 뭐 돈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출마를 하고 계신데 만약에 다른 지역구에서 우리와 비슷한 청년이 출마를 한다 지금 하겠다라고 누가 선언을 한다면 그 후보님한테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을까요?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말리고 싶은지 아니면은 좀 어떤 얘기를? 네. 저와 손을 잡고 의회 담장을 넘어갑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 네. 좋습니다. 오늘 검증 토론에 가장 많은 말씀하시는 분이 청년이에요. 청년 정치, 청년. 이게도 청년을 대변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근데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역의 유권자는 뭐 다양하잖아요. 20대부터 뭐 노년층까지 이제 쭉 다양한데 박건도 후보는 청년 신선한
새롭고 뭐 이렇게 청년 정치인이다 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중장년층, 노년층 이쪽이 상대적으로 이 후보는 청년을 대변할 사람, 이 후보는 청년 얘기만 해. 그럼 그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골고루 표를 얻어야 이렇게 당선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한쪽만을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후보에게는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계속 이제 말씀 드리지만 제가 이제 청년 후보, 뭐 청년 정치를 표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청년 세대의 이기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그동안의 도의의 구성을 보더라도 청년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불안정, 사회 불평등 문제에 대면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누군가는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하나와,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들이 들어졌을 때 청년들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부모님, 청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년분들이 사회 이행, 뭐 사회 공부가 끝나고 이제 취직을 하는 과정, 뭐 이런 과정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은 청년들 스스로 마련하기보다는 그 부모님 세대가 또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청년들의 문제가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청년 정치라는 것은 청년들만을 대변하는 정치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그러니까 소외받고 그동안 대변되지 못했던 모두를 대변하는 정치여야 한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30년을 살아왔고 다음 3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다음 30년 제주. 다음 30년 제주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요? 박건도 후보가 그리는 30년의 미래.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 네.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오늘이 이제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인데요. 저는 이제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에서도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저는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다음 제가 30년을 그리는 제주에 대한 비전을 이미 우리 다 같이 만들었습니다. 회원분들과 같이 만들었는데, 그건 이제 기후위기에 맞서서 생물 다양성이 회복되는 생태의 섬, 그리고 모두가 주인되는 참여와 자치의 섬,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모두가 안전한 돌봄과 복지의 공동체, 그리고 4.3을 기억하며 세계 평화에 앞장서는 비무장 평화의 섬, 그리고 성장과 경쟁이 아닌 공유와 나눔의 경제로 도민이 행복한 제주. 네, 이게 바로 제가 그리는 30년의 제주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거의 1시간을 지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정말 예리한 질문, 패널분들의 질문과 그 다음에 후보 본인의 생각과 여러 가지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한 대화, 토론회들이 이뤄졌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줌으로 참여하시는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회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안 계세요? 네, 역시 패널분들의 예리한 질문이 모두 다를 대변했다. 그리고 후보자의 정확한 답변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자이지만 제가 후보님한테 그냥 회원이니까, 예, 저도 회원이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후보님이 나오시는 1도 이동을 잠시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는데 그곳이 가로수가 느티나무예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가로수를 잘 이렇게 정비되어 있는, 잘 가꾸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에 후보로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쭉 사람 중심의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1도 이동에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닙니다. 가로수도 살고 있고 강아지도 살고 있고 누가 또 닭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오리를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네, 이러한 인간 외의 생명들에게 또 어떠한 정치인이 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제주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그리고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제가 이제 저의 인생의 주인공은 제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사실 그 존재로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도 2동에도 뭐 아니면 그 주변에도 이제 공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원이 있고 없고가 정말 이제 저희의 삶의 질에도 많은 이제 그 차이가 있고 그런데 지난 선거 때 이제 공원을 없애고 이제 주차장을 만드는 이슈가 저희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주민분들이 주차가 불편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녹지는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뭐 그런 것이 어떤 주민들이 가서 산책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1도 2동에는 그 저유소라고 기름을 저장하는 커다란 탱크가 있는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어떤 폭발 사고가 난다거나 했을 때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거는 공원 녹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는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원 녹지에 사는 수많은 생명까지도 존중되는 그런 정치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런 정치 후보자의 토론회의 사회를 보는 건 정말 처음이에요. 근데 정신없이 정말 1시간이 지나가도록 자연스럽게 좀 떨렸지만 자연스러웠죠. 네, 믿겠습니다. 이런 토론의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예리한 눈으로 우리 유권자들이 정치인을 판단하는 이런 기회도 돼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을 좀 더 따뜻한 눈으로 보고 그 후보자들을 정치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어떤 이러한 기회가 될 것도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정치인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다신 전화 안 해. 막 이러면서 한데 이러지 말고 이제 그 정치인의 여러 가지 일면모를 다 이해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이런 토론회에서 이어가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뜨거운 토론회를 이어가 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한마디 더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요, 후보님? 네네네. 네, 마지막 발언 해주십시오. 네, 제주가치 회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에 안녕하시냐고 여쭙기도 되게 민망한 나날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항상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돼서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나 모든 도민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붉은 지구라는 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많던 그 바다의 톳들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역이나 이런 해조류들도 점점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전 지구적인 위기들이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선거에서 그 방향 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말 미래 세대가 살아갈, 우리가 살아갈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가치 회원 여러분께서 저를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제주가치 후보로 만들어 주신다면 자랑스러운 제주가치 후보가 되어서 꼭 도의회 담장을 넘어가서 이 제주사회의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회 자리에서 초심으로 밝히셨던 여러 가지 정책과 의지 이런 것들을 쭉 이어가서 끝까지 정의로운 후보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수고해 주신 대답을 잘해 주신 박건도 1도 2동 예비 후보님께 수고하셨다는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패널분 오늘 질문 준비하시느라 그 다음에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두 분께도 박수 드리겠고요. 자, 1시간여 동안 뜨거운 토론을 지켜보시느라 회원님들 그 외의 분들도 수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선거관리위원회 주간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1차 공직후보 검증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